자, 도함수 활용 2에서는 결국에 우리한테 뭘 가리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배우는 거냐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도함수 활용 2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리해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정의에 대한 해석을 처음에 배우는 건데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과 감소한다라는 것에 수학적 정의가 존재해. 그냥 이런 게 아닌 거야. 커지면 증가하는 거고 작아지면 감소하는 거지. 물론 맞죠. 커지는 게 증가하는 거, 작아지는 게 감소하는 건데 걔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것을 증가 함수 또는 이 구간에서 증가라고 말하고 또는 이 구간에서 감소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 됐어요? 그때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자, 임의의 어떤 구간에서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니까 니네 맘대로 아무거나 막 잡는 거야, 두 개를. 그쵸? 그때 x1하고 x2의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x2가 더 컸던 거야. x값이 x2가 더 컸던 거야. 임의로 두 개를 잡아봤는데 이거이면 fx1, x가 x1일 때 함수값과 x가 x2일 때 함수값을 비교해 봤는데 이거 1대라고 써야 되겠구나. 지우개. 이렇게 x2가 더 클 때 이거 1대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항상 이 구간 안에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얘가 더 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해버렸냐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정의해버린 거야. 즉 x값이 클 때 그 구간 안에 임의로 아무거나 니네가 막 잡는 거야. 즉 만약 너희가 이런 그래프가 하나 존재해. x1, x2를 잡아야 되니까 니네가 막 요점도 잡아보고 요점도 잡아보고 막 임의로 막 아무렇게나 이 구간에 임의로 아무렇게나 미친듯이 다 잡아도 그 어떤 점에서도 x값이 큰 놈이 함수값도 크게 다 나온다면 그 구간 안에서는 증가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증가의 정의야. 한글로 읽으면 이거죠. x값이 크면 함수값이 크다야. x값이 크면 함수값이 크면 걔를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말하자고 약속한 거라고. 그럼 두 번째, x값이 커. 똑같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fx1하고 fx2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때는 얘가 작은 거야. 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감소라고 정의한 거야. 즉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두 개 넣으면 막 잡은 거야. 두 점을 다 잡았는데 x값이 큰 놈일수록 다 함수값이 작았더라. 이 구간 안에서는 임의로 막 잡아도 그거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감소라고 정의한 거야. 됐어? 그럼 니네 그래프 중에 이렇게 감소해 가다가 갑자기 상수함수가 나타나서 상수함수가.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이쪽 보이는 데 있지? 뭐 한다고 말할 수 있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는 감소함수라고 말할 수 있지. 이제 상수함수가 나왔어. 여기서는 이 두 개의 x값을 결정해서 함수값을 비교해봐. 누군가가 커? 함수값이? 안 크고 똑같지. 똑같은 것은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닌 거야. 됐어? 증가감소의 정의는 딱 이렇게만 내려져 있고 이거를 만족하면 증가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밑에 거 감소를 만족하면 감소한다라고 말하자고 약속해버린 거니까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고.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증가감소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x값과 함수값에 대해서만 판정해보면 그냥 증가감소가 확인이 되는 거고 끝이야. 됐죠? 근데 봐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어. 함수의 증가감소는 미분이 가능한지 미분이 불가능한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그냥 x가 결정됨에 따라 y값이 오직하로 결정되면 함수인 거잖아. 그 중에 임의의 두 점을 임의로 잡아봤는데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상관없어. x값이 커지는 거 임의로 다 두 개 다 잡았는데 x값이 크면 함수값이 다 커. 그럼 증가.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근데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지. 만약 AB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그럼 AB 구간 안에서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 연속이고 그 안에서 되게 부드럽게 매끄럽게 그려지겠구나라는 얘기가 미분 가능한 함수겠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증가감소 판정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가감소야. 네, F'A를 니네 한글로 읽으면 뭐로 읽는다고 했어?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 그쵸?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읽는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너의 그래프 중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봐봐. 여기서 x 두 개를 집어봐. 임의로 막 두 개를 막 찍어봐. 그때 x 값이 크면 함수 값도 항상 어때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커 보이지 않니? 근데 요 사이까지 봐봐. 요 사이까지. 여기서 임의로 두 개를 막 잡아봐. 그럼 x 값이 크면 함수 값은 뭐해? 작지. 그럼 여기서는 증가함수인 것 같고 여기서는 감소함수인 것 같고 여기서는 다시 뭐가 되는 것 같아? 증가함수가 되는 것 같지. 맞아? 근데 우리가 미분 계수라는 것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 값이야. 평균 변화의 극한이고. 근데 여기서 미분 계수 값이 여기서는 무슨 수가 나와?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양수잖아. 양수란 얘기는 얘보다 조금 옆에 있는 거. 왜냐면 평균 변화의 극한이니까. h를 0으로 보내 개 다가가게 만들었을 때 그때 두 점을 연결하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 기울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금 옆에 있는 거 더 위에 있고 조금 옆에 있는 거 더 위에 있어가 말하는 게 이 미분계수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미분계수 값이 양수란 얘기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쪽 봐봐.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상태야? 얘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 기울기니까. 진짜 조금 옆에 있는 애 기울기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계속 내려가겠지.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은 작아지겠다. 미분계수값이 무슨 수면? 음수이면이야. 근데 그 전제가 뭐가 가능해야 돼? 미분이 가능해야 돼.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고 그럼 여기서 계속 이어져 그려질 거고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여기서 미분계수값이 양수이면 증가하고 있을 거고 음수면 뭐하고 있을 거야? 감소하고 있는 함수인 게 판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근데 그러면 봐봐. F'X가 양수이면 이거이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얘는 그 구간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에서 증가함수라는 결론이 내려져. F'X가 음수라면 감소라는 결론이 내려져.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역이 성립하지는 않아. 봐봐. 미분계수 값이 양수이면 당연히 증가해. 미분계수 값이 음수이면 감소해. 됐죠?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역,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다. 이 명제는 거짓이야. 거짓. 역은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증가함수여도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얘는 단방향 면제야.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당연히 F'X가 0보다 크면 증가인 거고 근데 전 구간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다면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다. 이것도 거짓이야 근데.
이게 왜 거짓이냐면 순간적으로 0이 될 수 있어서야. 그래서 그냥 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다시 봐봐.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필요 없이 이 명제는 참이라고 그랬지.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증가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증가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다라는 명제는 거짓이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왜 거짓인 거냐면 반례가 하나가 있어. 우리는 너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이거는 대충 그릴 수 있지. 그럼 얘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증가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된 다음에 다시 증가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얘 미분계수 값을 살펴보면 양수 하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0이 된다. 미분계수 값이. 여기선 다시 양수해. 근데 얘는 이 전 구간 증가함수야. 왜냐면 여기서 함수 값이 딱 0이 되지. 근데 여기보다 조금 오른쪽은 그거보다 더 크지 않아? 요 조금 왼쪽보다 이 0이 좀 더 크지 않아?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임의의 두 점을 니네가 미친 듯이 막 잡아도 어쨌든 x값이 크면 함수값이 커. 항상. 그럼 얘는 증가함수인 거 맞잖아. 그럼 증가함수인데 f'x는 0보다 항상 커? 아니라고. 아닌 곳이 딱 한 군데 있다고. 여기.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곳이 있지. 됐어?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전제가 깔려 있고 증가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만 참인 거야. 여기에 는이 붙어야지만 참인 거라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연재가 튕겼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해 볼게요.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당연히 증가인 거야.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증가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다는 거짓. 됐어? 또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도 증가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다도 거짓. 는이 붙어야 된다. 됐죠? 그게 증가감소 판정의 증가감소의 정의 미분 가능할 때 판정법이야. 미분 가능할 때 판정법. 됐죠? 자, 그 다음에 대표형 안 풀고 어디로 먼저 가볼 거냐면 대표형 쪽 여기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대표형 쪽에 이런 거를 하나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우선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볼 건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리기는 원칙적으로는 증감표를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근데 증감표를 그리는 게 수투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안 그려도 되거든? 안 그려도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게 기껏해야 봤자 다항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감표를 안 그려도 직관적으로 누구나 잘 쉽게 그릴 수가 있어. 그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그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미분 때리고 함수값만 확인해서 그냥 이런 꼴일 것 같다 이렇게 그리면 맞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너 이과 계열에서 미적분을 배우려면 증감표를 그릴 수밖에 없어.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증감표를 그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냥 미분만 때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미분을 때려야 돼. 이게 도함수. 두 번 미분 때린 함수. 우리가 도함수 배웠잖아. 미분 한 번 때리면 도함수였지. 걔는 좀 전에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도함수를 가지고. 근데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는 얘가 증가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지 증가되는 정도가 점점 감소하는지를 확인해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지 위로 볼록한 모양인지도 확인해야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서 얘는 증감표를 그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증감표 그리는 게 기본이 돼.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증감표를 안 그려도 풀리는 문제가 있고 증감표도 그리고 그래프도 완벽하게 그려야지만 판단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돼. 그래서 기초는 증감표를 그린다야. 거기서는 증감표에 이계도함수까지 넣어서 다시 그린다야. 그래서 더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우선 그래프 개형을 다이렉트 그리는 거를 가리키기 전에
기본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짜리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야. 이렇게. 보셔요. 물론 이 정도 그래프는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대략적인 모양을 때려서 그리는 방법도 존재해. 봐봐. 이거는 되게 많은 부연 설명을 그냥 넣어주는 거야. 그래프 해석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얘네 공통인수 뭐야? x제곱 공통인수 아니니? 가로치고 x-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얘 x절편 누구와 누군지 직관적으로 보여? x절편 누구야? 0이라는 중근과 x절편 0. 근데 얘는 뭐를 가져? 중근을 갖고 3. 한 개의 실근을 갖지. 맞아? 3차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 x축과의 교점에 3이 하나 있는 거고 0도 있는 거야. 즉 여기도 지나가고 있는 거고 1, 2, 3이라고 봤을 때 이 점도 지나고 있는 상태인 건 맞잖아. 그치? 얘 그래프 개념을 생각할 때 봐봐. 니네 이 식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어디로 갈 것 같아? x 무한대로 보내면 개 커지지 않냐? 왜냐면 x세제곱에 우세성이 있으니까 얘는 개 무시.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면 개 커질 거지. 리미트 x 마무한대로 보내면 개 작아질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 이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한대로 커지는 거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봐봐. 0에서 무슨 근 가졌어? 중근 가졌지. 니네 2차 함수에서 중근 가지면 어떻게 됐어? 스치듯 지나가지. 그래서 얘에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0에서 스치듯 꺾여. 이게 중근을 가진 거야. 근데 3을 다시 뭐 해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뚫고 지나갔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일 거란 얘기야. 이게 우선 얘를 직관적으로 이런 해석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 극한을 배웠으니까. 근데 얘를 야 그럼 실제 진짜 이렇게 생겼어? 라는 의문을 가질 거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왜 그려지는지에 대한 해석이 증간표야. 증간표를 쓰는 핵심은 사실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그리는 건 아니고 서술형에서 써먹기 위해서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술형에서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를 직접 그렸다가 x축 표현 안에서 감점당하고 y축 표현 안에서 감점당하고 원점 안에서 감점당하고 점 표현 안에서 감점당하고 이러면 겁나 짜증나잖아. 극대극소 표현 안 해가지고 점좌표 안 나타내고 점점점 안 해가지고 좌표를 안 말해가지고 틀리고 막 이러면 진짜 짜증나지. 개형만 달랑 그렸을 때. 서술형에서 감점 포인트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됐어요 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그럴 때 내가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설명하기 귀찮을 때 그냥 증간표를 써버리고 끝내면 돼. 왜? 그 모양의 그래프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간표가 기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연습해. 오늘 연습할 거고 좀 지나면 증간표를 연습하지 않을 거야. 사실 증간표를 안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근데 증간표를 그려버릇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증간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첫 번째 칸은 여기는 x값의 칸이고요. 두 번째 칸은 f'x의 칸이고 세 번째 칸은 fx의 칸이야. 이렇게 요런 칸들이 존재해. 근데 이 칸의 의미가 뭐냐면 요 중간 거 요거 자 내가 얘 그림을 그리려면 첫 번째 뭐 하냐면 무조건 미분을 때려. 얘 미분 때려봐. f'x 그럼 뭐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게 f'x의 그래프죠. 됐어? 자 얘를 요 왼쪽에다 프라임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근데 이 그림은 어디로 볼록해? 프라임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지. 그럼 얘는 x절편이 뭐야? x절편 3x로 묶어봐봐. x-2지 이렇게. 됐어? 아래로 볼록하고 x절편이 몇과 몇 나와? 0과 2가 나오는 거야. 그 아래로 볼록하고 얘가 0과 2에서 이렇게 얘가 f'x 그래프를 그린 거다.
F'X 그래프의 관찰 포인트는 F'X 그래프가 0과 만나는, 즉 X절편을 기준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봐봐. 이쪽 부분은 F'X 미분 계수값이 무슨 수야? 양수지. 보여? 이 함수값 양수잖아. 여기서 순간적으로 미분 계수값이 얼마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여기서는 무슨 수가 유지돼? 음수값이 유지되지. 음수값. 여기서는 무슨 값이 다시 되니? 양수값이 되잖아. 미분계수값이 양수란 얘기는 뭘 하고 있다는 말이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 윗부분에 보면 F'X 양수값이 되게 크지? 그럼 되게 가파르다는 얘기 아니야?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니까? 근데 점점 줄어들잖아. 그럼 점점 뭐해져? 점점 덜 가파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인 거야. 여기는 증가하고 있어야 되네? 증가를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겁나 급하게 하고 있다가 점점점 증가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 순간적으로 얼마가 돼? 순간적으로 여기서 0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0. 0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0인 거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전 꼬꾸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뭐로 변해? 음수로 변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감소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다시 감소해서 내려와 이렇게. 근데 이쪽 봐봐. 요 2. 여기까지는 되게 급격히 감소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정도가 줄어들지. 그러다가 다시 미분계수값이 0이 되죠? 멈칫한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즉 F'X의 부호는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멈칫하는 짓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럼 얘를 요 뒤에 봐봐. 감소하다가 겁나 크게 감소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폭이 줄어들다가 감소를 멈춰. 기울기 0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점점점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지. 기울기 값이 겁나 커지니까. 이해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봐. 이게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여기 근과 여기 근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 나오는 거 보여 이거? F'X 이퀄 0? 여기서 F'X 이퀄 0짜리 방정식을 풀면 X는 얼마가? 0과 2가 나오게 되지. 맞아? 근데 얘는 0과 2는 중근이야? 그냥 하나의 홀수근이야? 한 개의 근들이지. F'X 이퀄 0을 풀었을 때. 그때 이 증간표에다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F'X 이퀄 0의 해를 요 칸에다 나타내는 거야. 그럼 지금 0하고 2가 나왔잖아? 그럼 이 칸에 0이라는 칸을 하나 만들고 0과 2는 떨어져 있으니까 한 칸 띄우고 2라는 칸을 만들고 한 칸을 더 띄운 다음에 끝내는 거야. 여기까지가 증간표 만들기의 기본이야. 두 번째, 여기에 요거 쓴 게 뭐라고? F'X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쓴다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부분에서 F'X 값은 얼마였던 거고? 0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이 표시를 해주면 좋아. 얘는 한 개의 실수근이고 얘도 한 개의 실수근이지. 중근을 가질 때도 있을 거고 삼중근을 가질 때도 있을 거잖아. 그때 중근과 짝수 중근들, 짝수 거듭 중근들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이 부분에다가 내가 점점점 표시를 해놓을 거고 이 부분에다 점점점 표시, 여기다 점점점 표시를 해놓을 거야. 이 부분의 의미는 0보다 작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이 부분은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말해. 자, 이 부분이면 x가 2보다 큰 범위를 의미하는 거야. 그때 요 칸들 보이지? 요 칸들. 요 칸에는 F'X의 부호를 판정해서 쓸 거야. 부호 판정. 그때 이 부분의 부호를 다 값을 대입해서 확인하거나 얘를 확인하지 않고 딱 한 군데만 확인해. 여기만 확인할 거야. 여기만. 여기는 x가 0보다 어떤 수야? 작은 수지. 0보다 작은 수. 0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 F'X식에다가. 주의할 사항이 있어. 여기 칸에 F'X 이퀄 0이 되는 X값을 써 넣으라고 했잖아.
F'X 만들었지. 이거 있고 0짜리 방정식 푼다고 해서 양변을 어떤 수로 나누거나 하는 작업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내는 작업만 하고 방정식 풀듯이 양변을 같은 걸로 나눠도 방정식 성립하니까 나누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음수로 나눠버리면 뭐가 바뀌어버리면 F'X의 부호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안 나누는 거야. 그냥 그대로 끌고 간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그냥 묶어내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해를 찾겠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는지는 계속 설명이야. 여기는 0보다 작은 걸 넣어봐. 부호만 판정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0보다 작은 거 넣어봐. 여기도 음수지. 음수와 음수가 곱해지면 여기는 무슨 수겠어?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지. 맞아? 근데 잘 봐야 돼 이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한번 이해하면 증간표 그리거나 하는 게 되게 빨라져. 왜 빨라지는지는 또 설명. 자, 내가 x에다가 0보다 작은 것을 넣었을 때 얘도 음수가 나오고 얘도 음수가 나와서 두 개를 곱했더니 양수가 나와서 여기가 양수값인 거야.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양수 F'X가 양수가 되겠지. 근데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경계와 이 경계는 어떤 경계냐면 이 각각의 부분, 두 개의 곱인데 두 개의 각각의 부분을 0으로 만드는 위치인 거고, 자, 이 0이라는 경계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둘 중에 몇 개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한 개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당연히 뿔이 되고 하나는 마가 되겠지. 그럼 얘네들의 곱의 F'X의 부호는 당연히 뭐로 바뀌는 거야?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봐봐. 무슨 근이야 얘? 짝수 홀수 근이지. 홀수 개수 근이지. 한 개잖아 근이. 그러면 부호가 무조건 반대로 바뀌어. 홀수를 지나가. 홀수 개수의 근. 홀수 중복근을 지나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짝수 중복근을 지나가면 부호가 안 바뀌어. 다시 봐줄게. 그럼 여기는 마가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2보다 큰 걸 대입해보면 여기 뿔이고 여기도 뿔이라서 여기가 뿔이 되는 건데 그거를 판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군데만 해보면 된다고. 0보다 작은 걸 대입해서 뿔이 나왔어. 얘 홀수 중근이지. 한 개의 근이니까. 그래서 그냥 부호 반대로 바꾸면 돼. 경계를 지날 때마다. 얘도 홀수근이지.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돼. 당연한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이쪽 좀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F'X식을 하나 찾았더니 이게 나왔어. X제곱에 X마2가 만약에 나왔다고 쳐봐. 됐어? 그럼 얘도 0이라는 애, 2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X자리에 이렇게. 여기 X. F'X 값이야. 자,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봐.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쳐볼게. 얘 무슨 수야? 양수지. 맞아? 마이너스 1 넣었다고 쳐봐. 음수지. 그럼 여기가 무슨 수야? 최종적으로 음수가 되지 여기는. 근데 0을 건너뛰었어. 이쪽이야. 0에서 1 사이야. 0이라는 경계를 지나가서 원래는 여기가 음수 마이너스 1 같은 게 대입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양수지. 근데 여기 0의 경계를 지나서 와봤자 어차피 얘는 항상 무슨 수야? 그냥 양수인 거잖아.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지. 얘가 무슨 근이야? 얘가 중근이잖아. 짝수 거듭제곱 근을 건너뛰어 오면 짝수 개수의 근을 이 경계를 지나가면 부호가 안 바뀌어 어차피. 그래서 여기가 또 여전히 마인 거야. 근데 2는 홀수근이지. 얘를 건너뛰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증감이 바뀐다고. 무슨 말 이해가?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보통 여기를 다 요 사이값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정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해도 상관없다고. 됐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기 F' 여기 0 되는 값 있죠? 걔 함수값을 찾아다 쓰는 거야. 함수값. 그럼 여기서는 F 몇의 값이야? F 0의 값이지? fx 함수에 x자리에 0 넣어봐봐. 그럼 0이지. 함수값 0. 자, 2 넣어봐봐. 2. 8 빼기 10이니까 이거 얼마 되니? 마이너스 4 되지? 이해 갔어? 그쵸? 그리고 요 밑에다는 화살표로 요거 증가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게 그려주는 거야. 여기서 뭐 할 거야? 감소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지. 여기서는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지.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증감표야. 근데 이거를 다시 이쪽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0 넣었을 때 얼마야? 0이지. 그게 여기잖아. 여기가 0,0인 거야. 여기 2 넣었을 때지. 2,4를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런 거야. 여기는 증가하다가 0에 도달하겠네. 0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감소해가지고 마사까지 내려가겠네. 마사에선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겠네. 라는 모양인 거고, 그걸 그래프로 정확하게 그리면, 자, 지금과 같은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그쵸? 이게 기본인 거야. 자, F'X 그래프가 있어. fx 그래프가 있어. 첫 번째, 걔 못 때려? 미분 때리는 거야. F'X가 0이 되는 X값 찾는 거야. 즉, 해를 구한다죠? 그 해를 기준으로 증감표를 그려놓고, 증가하는지 프라임의 부호로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해. 그 다음에 함수값을 쓰고 증가하는 데는 이 화살표를 써서 증감표를 완성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걔를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관계를 이렇게 알아야 돼. F'X의 그래프와 fx의 그래프의 관계를 알아야 돼. 여기서 양수가 되면 얘는 증가할 거고 음수가 되면 감소할 거고 양수가 되면 증가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당연히.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증감표만 나와 있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냥 증감표만 그려봐봐. 증감표. 근데 결국에 나는 그래프는 계속 그려줄 거야. 어떤 모양인지 생각해 보라고. 됐어? 근데 얘 관계를 같이 그려준 목적은 뭐냐면 얘를 확인하면 얘 개형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뭐는 모르냐면 얘만 주어지면 얘 위치는 알 수 없어. 함수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증가하는 모양이만 알 수 있는 거야.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함수값을 알아야지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내가 F'X라는 그래프를 알아. 근데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이게 F'X야. 그 F'X의 그래프를 관찰하려면 어디를 관찰하라고 F'X는?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관찰을 한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지.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잘라서 밑에까지 쭉 이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네 생각에 여기서 뭐해? 여기서 감소하잖아. F'X가 음수니까. 여기서 뭐해?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하는 건 알아냈어. 대충의 증가하는 정도도 대충 그래프 보고 대충은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 여기서 넌 감소하고 있겠네. 이렇게. 여기서 멈칫한 다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겠네. 여기서 다시 감소를 좀 더 많이 하겠네. 여기보다 여기의 넓이가 넓어 보이니까 더 밑으로 내려오게 그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개형만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는 일을 하겠네.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근데 봐봐. 니네 여기 함수값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지 몰라. X축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F'X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fx 그래프의 개형은 알 수 있지만 얘 X축이 어디 있어서 이 모양이 정확하게 어디에 그려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증감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증감표로 이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그래프 그리기의 가장 기본인 거야. 봐봐. 오늘 지금 앞쪽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봐. 뭐 배운 거냐면 제일 처음에 함수의 증가함수의 정의를 배웠어. 걔와 미분 때린 F'X의 관계를 배웠지. 미분 가능한 함수면 미분 계수값이 양수면 증가. 미분 계수값이 음수이면 감소한다. 그거를 통해서 함수의 증가감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증감표까지 그릴 수 있겠구나 까지만 설명한 거야. 됐죠? 됐죠? 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얘는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물론 지금 두 번째 배우거나 하는 사람은 지금 이게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 어차피 그릴 줄 아는데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얘를 좀 그려봐야. 이거 대표형 34번입니다. 앞쪽에 또 문제가 있었나? 문제 없구나. 이거부터네. 자, 34번에는 다음 함수의 증가감소를 조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얘를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 니네 함수에서 해석하는 거는 결국에 그래프를 그려 해석한다라고 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1번
다음 함수의 증가함수를 조사하라는데 fx야. 다항함수네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쪽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얘는 몇 차 함수고? 3차 함수고 3차 함수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첫 번째 뭐 먼저 해야 돼? 첫 번째 미분을 때리라고. 그 f'x 증감을 조사하기 위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이거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 얘 이코 0짜리 방정식을 풀 거긴 하지만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을 거긴 하지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식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f'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버린다고. 그럼 얘는 뭐로 묶어버리겠어? 마 3으로 묶고 가로를 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죠? 는 자 인수분해 x 마 3 x 마 1이죠? 요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f'x가 0이 되는 x값은 증감표에서 요 각각의 제 왼쪽 자리에는 이런 걸 쓴다고 했죠? x f'x 여기 맨 마지막에 fx 이렇게 쓰잖아. 미적분 배울 우리 이과계열 학생들은 여기다가 x를 쓰고 f'x를 쓰고 요 밑에다 f2'x를 쓰고 fx를 쓴 다음에 f'x가 0이 되는 x값을 쓰고 f2'x가 0이 되는 x값을 쓰고 증감을 쓴 다음에 f2'x의 부호를 판정해서 위볼인지 아볼인지 판정한 다음에 다시 그리게 돼요. 근데 그게 다항함수가 아니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섞여있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때린 다음에 0을 조사한 다음에 증감을 조사한 다음에 위볼, 아볼을 조사하게 돼. 그게 그래프 그리는 기초야. 그러니까 수트하고 미적분의 갭 차이가 되게 커. 그래서 수트를 배울 때 얘가 왜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까막눈이 된다니까? 이해를 못 한다니까?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한 번 배웠든 두 번 배웠든 상관없어. 잘 들어보라고. 그 미분 가르칠 때 이런 얘기 했잖아. 니네 f'x 미분 때리고 x의 n제곱 미분 못 때리는 사람 한 시간만 배워도 fx, x의 n제곱 미분 못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나 때리잖아. 그럼 미분할 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거 공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극한도 배우고 연속도 배우고 그거 다 배운 다음에 결국 얘가 만들어진 건데 미분계수, 연속성 이런 다 배운 다음에 걔가 그래서 걔만이 배워서 요거 하나 공식을 증명한 거야. 그래서 걔가 된 거야. 이렇게 배운 거잖아. 원리가 있는 거잖아. 얘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얘를 이건 어차피 결국에 안 쓰는데? 그래서 안 중요해. 그런 건 없다고. 자, 봅시다. 그럼 얘가 왜 얘 이거 는 0 여기서 바로 는 0 때려서 방정식 안 푸는지 설명했어. 묶어내야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 버려.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몇과 몇이야? 1과 3이지. 그러면 칸을 띄라고. 작은 수 먼저 쓰고요. 칸을 띄라고. 3을 쓰고 닫아버리라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f'x 여기 0인 값 찾은 거니까 여기는 0일 거잖아. 그럼 한 군데만 대입하라고. 여긴만. 1보다 작은 값 대입해봐. 봐봐. 이렇게 보는 거. 얘 양수야 음수야? 맨 앞에. 음수지. 1보다 작은 값 대입해봐. 음수지. 1보다 작은 값 대입해봐. 음수지.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거야. 됐어? f'x를 0으로 만드는 이 경계 하나가 있잖아. x가 1인 경계. 얘는 홀수 중복근이었어? 짝수 중복근이었어? 이게 홀수 짝수를 말하는 거 아니지? 중복된 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지? 한 개잖아. 얘는 1이라는 근 하나. 그럼 여기서 넘어가면 반드시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를 매번 넣어보는 건 아니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지죠? 자, 여기는 뭐가 돼? 당연히 마가 되는 거야. 얘도 홀수 중복근이니까. 홀수번 중복된 근이니까. 이게 홀수란 얘기가 아니라. 됐죠? 그럼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 내려가는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개형을 생각해보면 이런 모양이란 얘기야. 아래로 갔다가 멈칫하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니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에서 다시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양새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특징적인 이 점과 이 점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점좌표 확인하면 1 넣으면 되잖아. 이 식에다가. 됐어? F'X식 아까 말했듯이 식 정리하지 않아요. 묶어내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거야. 됐죠? 됐죠? 자, 1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예요. 계산하면 13에다가 뭐야? 5니까 마8인가요? 맞나요? 마8? 마8. 그럼 여기 1, 마8이겠죠. 점만 찍어보면 2점 3 집어넣어보면 마 27 96에 54 93 27 얘 없어지고요. 마사겠네요. 여기 이렇게 이거 가지고 위치도 그래프상에 좌표 평면에 대략적으로 찍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됐어? 그럼 이 상태라면 뭐 X축이 대축이 위쪽에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 그럼 실근은 여기에 있겠죠. 됐어? 그거에서 니네 사이값 정리를 쓰면 이거잖아. 니네 1 넣어봤더니 음수가 나오고 뭐 여기에 뭐 한 마이너스 몇 넣어봤더니 양수가 나와서 이 사이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겠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다 뭘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다 확인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앞쪽에 열심히 배웠던 내용들이 결국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는 수투에서 미분을 배우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근데 미적분에서도 미분을 배우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래프 그리기야.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거에 혼합되어 있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인 거야. 또는 나눠져 있는 함수, 분수꼴의 함수 이런 것들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다. 됐어요? 됐죠 이거? 두 번째 것도 해봅시다. 오늘은 다 원칙대로만 그려주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 그리기 3차 개형, 4차 개형을 가르치고 나서는 이 짓을 안 해요. 그냥 미분 때리고 바로 그래프를 그려요. 미분만 때리면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기 때문에 자, 얘도 원칙대로 그립시다. 첫 번째 미분을 때려요. F'X를 구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마찬가지로 3으로 이거 있고 0이 나오고 양변 3으로 나누고 그 짓을 하지 않는다고 묶으세요. 3으로 묶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럼 3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지. 그럼 얘 무슨 근 갖는 거야? 중근 갖는 거 이해해? 2에서 중근을 갖지? 그럼 얘를 그냥 만약에 얘를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거야.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2에서 스친 거잖아. 이렇게 2에서. 그치? 그럼 니네 생각해보면 여기서 뿔이잖아. F'X의 부. 근데 2에서 잠깐 0이 되지. 그때 다시 뭐야? 뿔로 돌아가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뿔인 상태였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영원히 뿔인 상태여서 이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이 돼. 다시 증가해 이렇게. 그럼 얘는 영원히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지. 그냥 증가함수야 얘는. 그거를 말하는 거야. 됐어? 됐어? 근데 얘를 증감표 한번 그려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증감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죠. x 순서가 x, F'X, fx의 순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칸에는 F'X가 0이 되는 x값을 써. 그럼 여기 2를 쓸 거잖아. 근데 얘가 무슨 근이라고? 중근이라고. 이걸 표현해 주라고. 그래 실수를 안 해. F'X가 x가 2일 때 0이 됐었잖아. 여기 확인해봐. 여기 2보다 작은 거 여기다 넣어봐. 양수 곱하기 양수지? 그래서 여기를 양수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얘가 무슨 근이니까? 중근이니까 짝수근을 건너뛰면 뿔이 여전히 뿔이라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짝수 중근일 때는 그대로 유지. 홀수근일 때는 부호가 반드시 반대로 바뀌어. 당연한 거야 이게. 여기 그래프로 아까 전에 그렸을 때도 그렇게 보였잖아. 그래서 얘는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여서 증가하다가 멈칫하고 다시 증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값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넣는 거야. 물론 여기 다 점점점 이거 찍어야 됩니다. 이거 다 찍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귀찮아서 안 찍었는데 이거 찍어야 된다. 이거 서술형 쓸 때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다이렉트 그림을 그냥 요렇게만 그려봐봐. 이거를 인정은 되게 많이 못 받아. 그래프를 그리려면 좌표평면에 그려야지 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선생님은 이걸 개형으로 인정 안 해. X축 표현도 없잖아. Y축 표현도 없잖아. 이렇게 따져버려서 감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선생님한테 증간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의 개형을 X축, Y축 없이 그냥 그려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돼. 근데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분명히 있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서술형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쓸 거면 X축, Y축 원점 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또. 그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증간표를 그려버린다는 거냐. 이해? X축, Y축 위치가 잘못됐느니 뭐 이런 거 뭐 원점을 표현 안 해서 감점을 하느니 점점점 점을 안 나타내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 증간표로는. 이해가? 됐어? 서술형 때 쓰려고 이거를 연습해보라는 거야. 그거 외에는 안 써. 사실 다이렉트 그리지 다. 객관식 필요 없어. 이런 거 하나도 안 써. 됐다. 그럼 2 넣어보자. 2 넣으면 8 마이너스 2 넣으면 6, 4, 24 여기다 2 넣으면 플러스 24 플러스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7이네요. 여기 7. 그쵸? 그럼 여기가 7인 거야. 여기 2,7 이거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이게 그래프 그리는 전부를 가리키긴 한 거야.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다 이 방법으로 모든 그래프가 그려져. 우리는 분수함수나 지수함수, 유리함수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 초월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항함수만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해도 다 배운 거긴 해. 사실. 됐죠? 자, 넘어가 봐. 대표형 3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형 35번. 대표 유형 35번. 자,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쉽게 금판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판별. 대표형 34, 35.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fx 함수가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봐봐. 여기서 꼭 오해할 부분이 생겨. 오해할 부분. 명제에서는 f'x가 0보다 커야 증가함수였지. f'x가 0이 있으면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증가함수가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또. 그래서 얘는 순간적으로 는이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가. 뭔 얘기냐면 자, 얘 다항함수지. 3차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전 구간 연속이고 전 구간 미분 가능한 상태에 어차피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 개수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해석을 해도 되잖아. 이해해? 그치? 근데 이게 앞쪽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 있죠?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인 건 맞지만 증가함수라고 해서 f'x가 0보다 크다인 건 거짓이었지. 0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거를 잘 조합해 볼 건데 그냥 미분 때려보면 돼. 미분 때리면 f'x식이 뭐가 돼? 2차 함수가 되지. 3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라는 식이 될 거잖아. 얘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아래로 볼록한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거 당연히 되지 않냐? f'x 붕 떠있는 거 가능하지 않아? 2차 아래로 볼록한 것 중에? 이거 당연히 되잖아. 또 이거 생각해봐. 이거 될 거 같냐? f'x인데 x축과 접해. 이거 둘 다 증가함수야? 둘 다 증가함수야. 생각해봐. 이거 그려볼게. 얘는 증가해. 증가하는 정도가 좀 줄어. 여기서 좀 줄지. 근데 0이 돼. 0이 되진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계속 이렇게 스무스하게.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 양수, 기울기, 양수, 기울기, 양수, 기울기, 양수, 기울기, 계속 기울기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라고. 됐어? 그럼 x값이 조금이라도 크면 함수값이 계속 크겠지. 그러니까 얘는 전 구간 증가함수인 게 맞는 거야.
붕 떠있으면 X축 위로. 근데 얘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가 돼? 순간적으로 0이 되지. 근데 얘가 증가 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진짜 순간적으로 딱 0이 돼. 접선의 기울기가. 근데 그 바로 옆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니네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x값이 조금이라도 크면 함수값이 조금이라도 크면 돼. 니네 여기서 x값이 조금이라도 큰데 함수값이 조금이라도 안 큰 지점이 하나라도 존재해? 다 크잖아. 그래서 진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것 뿐이야. 바로 조금 옆에 점은 함수값이 어쨌든 조금 커. 받아들여져? 그럼 얘는 이 모양도 전 구간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지 않아 이것도? 얘는 0이 돼도 되는 거야.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치? 0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명제 참고집과는 좀 다른 얘기지. 뭔 얘기냐면 이제 만약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X축인데 여기서 갑자기 미친 척하고 F'X 값이 0을 유지해버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라가.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근데 얘 그림을 그려보면 증가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멈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여기서 증가함수가 아니라니까? X값이 큰데 함수값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3차 함수고 3차 함수 미분 때리면 2차 함수기 때문에 0이 순간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증가함수인 게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명제의 판단과 다른 거야, 얘는. 명제의 판단과 다른 거라고. 얘는 3차 함수 케이스만 생각한 거기 때문에.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미분 때린 F'X가 2차 함수인데 걔가 이 모양이어도 되고 이 모양이어도 되잖아. 그럼 뭐 쓰는 거야? 근판별 1 쓰는 거지. 판별식 D를 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하는 짓이 다 고일 거랑 연결이 돼 있어. 그게 근에 대한 판정을 할 거라고. 예를 들면 2차 함수의 근판별 1, 2, 3를 한다든지 특정 근의 위치를 판정한다든지. 됐어? 또는 그거 이상으로 가면 근의 특정 위치를 판단할 근판별 3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3차 함수에 근 구하는 거 해봤잖아. 고차방정식 근 고1 때 배웠으니까 그런 고차방정식 근을 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기타 등등 뭐 그런 거야. 그래서 고1 거랑 다 섞인다. 아까 전에 배운 거는 못밖에 없어. 증간표 그려서 그래프 그린 거 하나 가르친 건데 결국에는 고1 거랑 섞여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막히는 건 복습할 수밖에 없어. 그때그때 나한테 물어봐야 돼. 잘 기억 안 나는 거는. 그럼 답 구합자. 그럼 얘 결론은 판별 D가 어떠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붕 뜨거나 중근 가져도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4분의 D 쓰지 않을까 이거? 귀찮으니까 4분의 D 씁시다. 짝수 판별식.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뭐로 묶을까요? A로 묶자. 4A 마 3 0 작가 A는 4이까 0하고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을 얻은 거야. 됐죠? 자, 지우고요. 대표 유형 35분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번 자,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 자, 혹시 온라인 수업 듣는 사람 졸면 안 돼요. 저 졸면 또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오늘 미분을 배우는 목적인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설명 오늘 하고 있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도 중복돼서 설명하기 위해 수업을 중간에 끊긴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어려운 걸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설명은 오늘 잘 들어놓고 다음에 또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 얘가 구간 0에서 3까지 구간에서 감소해야 돼. 얘는 이거 열린 구간인 건 알고 있지? 열린 구간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구간에서 감소해야 돼. 즉, 이 구간 안에서 F'X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걔를 그냥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리합니다. 금판별 3에 대한 얘기고요. 자, 미분 때립시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죠. 됐어.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아래로 볼록해.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있겠죠. 얘는 f'x고요. 0에서 3 구간에서 감소하려면 0하고 3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 모인 거야. 음수인 거지. f'x 값이 음수. 이해해? 그럼 얘 해가 요 해가 0하고 3보다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금판별 뭐 하는 거예요? 금판별 3 하는 거지. 금판별 3. 함축판 판정하는 거야. 얘 한만 판정하면 되나? 0하고 3일 때만 음수 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0이 포함돼도 돼? 포함돼도 되지. 왜? 열린 구간이니까. 0인 딱 그 순간 0이어도 돼. 왜냐면 얘가 봐봐.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한 다음에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한 다음에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순간적으로 멈칫한 포인트가 0이야. 근데 이 점을 빼고 증가 감소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서 당연히 감소한다고. 순간적으로 0이 되는 포인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0이어도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거 는 붙고 안 붙고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리거든. 봐봐. f'0은 그럼 뭐여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 0이어도 된다고. 여기가 0이어도 이 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물론 포함해도 상관없고요. 다음 여기 봐. f'3도 무슨 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면 되겠죠. 예? 그럼 여기 어딘가에 0하고 3에서 이쪽에 점이 찍히니까 이 두 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음의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f'x가 이 구간에서 음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그 구간에서 감소할 거다라는 판정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 얘도 금판별 3가 되는 거고. 그쵸? 금판별 1, 금판별 2, 금판별 1은 실근어근 판정이었고 금판별 2는 양근 음근 판정이었고 금판별 3가 특정 위치에 대한 근의 위치 판정이었잖아. 대부분의 문제가 금판별 3가 될 거야. 됐어? 됐어? 됐죠. 이제 풉시다. f' 0 넣을게요. 0 넣으면 a가 뭐여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결론 하나 내렸고요. 3 넣어봅시다.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a는 이거 계산하면 9인가요? 마구 넘어가면 9. 그러므로 결론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개 동시 만족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지.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예, 답이 된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오늘 극대극소까지는 할 거예요. 극대극소. 근데 이거는 문제는 안 풀 수도 있고 극대극소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은 다음에 오늘 마무리할 건데 115에 있는 극대극소를 설명까지는 할 거야. 근데 걔를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극소 판정하는 것과 미분 계수값과 섞는 것은 안 할 거야. 뭔 얘기냐면 극대극소와 미분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아까 전에 이제 증가감수 있었잖아. 증가감수,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미분과 연관성이 있었어? 미분과 연관성이 없었어. 미분이 안 돼도 증가감수가 정의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 함수의 극대극소도 미분과 연관성이 없어. 근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가 있겠지, 거기서도. 근데 미분이 불가능해도 상관없고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냥 극대극소가 정의돼 있어, 함수에서. 그래서 극대극소가 예전이랑 정의가 이게 바뀐 건 아니다. 원래 고등과정에서 극대극소를 잘못된 개념으로 가르쳤었거든, 이 전교육 과정에서. 근데 그게 올바른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극대극소를 되게 잘 들어야 돼.
옛날엔 얘가 별 필요가 없었거든. 왜냐면 미분 가능한 거 상태에서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래 극대국소의 정의로 바뀌었어. 제대로 된 걸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 초등학교 때 원주율 얼마로 배워? 3.14로 배우고 진짜 3.14 곱하지. 그 3.14가 진짜 맞는 거야? 아니잖아. 그 근사값이잖아. 파이잖아. 파이. 3.1415고 계속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값이 맞는 거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게 진짜 맞는 줄 알고 배우잖아. 이 극대국소도 이 바로 전교육 과정에서는 편의상 미분 가능한 거에서만 정의했어. 근데 바뀌었어.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 극대국소를. 그래서 거기까지만 한 다음에 끊을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섞을 거야, 다시. 자, 극대국소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몰라, 한 3번이라고 써볼까? 뭔지 모르겠어. 극대국소. 자, 극대화 극소는 우선 머릿속에 먼저 넣어놔야 될 게 미분 가능성과 관계가 없어.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국소는 존재해. 됐죠? 우선 그걸 머리에 넣어놔봐. 극대국소는 미분 가능성과 관계가 없어. 물론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에서도 극대국소가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것만 생각해봐. 자, 니네 쉽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요 점의 y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대값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기 최대값, 이거 제일 큰 값이면. 맞지? 그럼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 요게 제일 작은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를 최소값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극대와 극소는 내 책에 거기에 극대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 극대의 정의, 극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위쪽부터 밑줄 칠 거야. 봐봐. fx 함수가 있어. 함수 fx가 거기 밑줄 치겠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거기까지만 딱 밑줄 쳐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fx보다 fa가 크거나 같을 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fa 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 줄게. 요 말까지만. 봐봐. 어떤 fx 함수가 있는 거야. 연속이든 아니든 다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 연속도 상관없어. 연속이 아니어도 돼. 미분이 불가능해도 돼. 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때 봐봐.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하필이면 여기가 A야. 니는 얘가 극대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것은 딱 정의대로만 판정하는 거야. 내가 좀 이따가 이상한 예를 들어볼 거야. 그때도 극대극소 판정이 돼. 정의대로만 판정하는 거기 때문이야. 봐봐. fx 함수가 있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 즉 모든 x를 대입한 함수값보다 x가 a일 때 함수값이 크거나 같으면 그 x에서 극대를 갖는다 말하고 그때 그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야.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봐봐. 니네 A 보여 여기? 여기 함수값 보이지? 네, 최대값 그냥 찍어놓은 거야. 최대값이라고 쳐봐. 그때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은 이 점은 들어가야 돼. 포함돼야 돼. 그리고 되게 작은 열린 구간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열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x값이 겁나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 거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x 함수값들 다 확인해봐. 그 중에 누가 제일 크거나 같아? 이 fa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애 있어? fa 값이 제일 크지?
그럼 이 만족하지 fa 값이 여기 언저리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x가 a일 때 극대라고 하고 이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하죠. 약속해버린 거야. 네, 좀 이상한 예를 들어볼게. 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내가 그래프 하나 그릴 거야. x는 a야. 그래프 보이죠? 됐어? x는 a에서 극대일까? x는 a에서 극대일까? fa 값이 극대값이고?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참이야. 왜냐면 이 a점 보여? 여기? 이 점을 포함하는 되게 작은 열린 구간 하나를 만드는 거야. 되게 작은 열린 구간. 이렇게 열린 구간 하나 만들었어 여기서. 여기 있는 모든 x값 대입해서 함수값 다 확인해. 그때 누가 제일 크거나 같아? fa가 제일 크거나 같잖아 여기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x는 a에서 얘 미분 가능해? 미분 불가능해. 이미 불연속이잖아.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미 연속이어야 됐는데. 됐어? 미분도 불가능해. 연속도 아니지. 그거랑 또 극대국수와 상관이 있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과 극대국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얘 왜 극대야? 정의를 만족하니까 극대인 거야. 이해해? 옛날에 근데 이렇게 안 배웠다고. 이게 바뀐 거라고. 이게 원래 대학 때 극대국수를 배우면 이렇게 배우거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과정상에서 얘를 뭉뚱그려 놨어.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그때 극대극소를 정의해버렸어.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상해진 거야.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은 요 뒤에 배운다고. 근데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변형해내면 되게 어려워져.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럼 니네 생각해봐. 또 하나만 물어볼게. 야 이게 극대의 정의였잖아. 극대의 정의. 극소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것만 반대로 바뀌면 되지 않냐? fx가 fa가 뭐 할 거야? 작거나 같아. 그 언저리에서 제일 작아. 그 주위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작아. 그럼 극소고 그 주위에 있는 중에 제일 커. 그럼 극대인 거야. 언저리 중에 제일 커. 극대. 언저리 중에 제일 작아. 극소. 이게 다인 거라고. 근데 또 이런 거 쓰면 또 못 알아듣더라고. 이걸 극소라고 부르고 그때 함수값을 뭐라고 부르겠어?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봐봐. 내가 상수함수 그리는 거다. 좋다. 아씨. 상수함수가 삐뚤어지는데. 자, 상수함수야. 모든 점의 x값들이 함수값들이 다 똑같아. x는 a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x는 a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얘가 이 언저리 값 중에 제일 크거나 같잖아. x는 a 때 극소값을 갖는다. 참이야. 이 언저리 중에 제일 작잖아. 작거나 같잖아. 이해했어 상수함수? 그치? 이런 경우에는 극대극소 다 갖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임의로 판정하면 안 돼. 정의를 만족하면 당연히 그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니네 1은 왜 소수가 아니야? 1은 왜 소수가 아니야? 소수의 정의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고 내려져 있으니까 1은 당연히 소수가 아닌 거지. 그것처럼 이거를 만족하는 애를 극대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이거를 만족하는 애를 극소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만족만 하면 극대인 거고 극소인 거라고. 됐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만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얘 덧붙인 얘기를 하겠죠? 됐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도 또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사실 이게 한 번에 설명이 다 되긴 하거든? 이게 한 번에 그래프 그리는 거 완성하는 거까지 다 설명이 가능은 하긴 한데 그럼 너무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도함수 활용 2를 마무리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것은